선사라고 하는 것은 사가 기록이죠. 선자가 앞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 이전의 시대 이거예요.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봅시다. 약 7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약 7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이 구석기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를 얘기해봐라 저한테.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게 그렇죠. 불이에요. 불. 이 구석기인들이 불을 발견합니다. 자, 그럼 불을 발견하면 그 다음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음식을 익혀 먹어요. 음식을 익혀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음식을 익혀 먹으면 저기 보세요. 이렇게 씹으면 여기까지 흔들리죠. 그렇죠? 일단 음식이 질겨지지 않고 익혀서 먹으면 부드럽죠. 그럼 부드러우면 입 안에 근육이 없어져요. 인간은 이 입 안에 근육이 없죠. 여기에.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게 돼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확보되면서 두개골에 있는 근육들이 빠져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게 불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변화는 바로 이 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불 때문에. 자, 봅시다. 뗀석기를 사용하고 골각기를 사용해요. 뗀석기는 이제 돌을 떼서 사용했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뗀석기보다는 깬석기가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저희 공부할 때는 타제석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뗀석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짐승의 뼈 있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뼈도구예요. 이런 거를 이제 구석기인들이 도구로서 사용했다. 자, 경제적인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사냥, 채집, 채집어로 기억나시죠? 무슨 경제? 자연 경제입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했죠. 무리를 지어 무슨 생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주거를 한번 보죠. 동굴, 바위, 그늘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막집 같은 걸 짓는데 막집은 주로 어디에다 져요? 강가에다 지어요. 선생님, 강가는 신석기인들이 살았다며요. 예. 이건 뭡니까? 구석기인들은 살면 안 돼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도구, 뗀석기입니다. 사냥용 도구와 조리용 도구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냥용 도구는 주먹도끼, 집게 이런 거예요. 뭐 찌르개 이런 것들이 사냥용 도구입니다. 우리 주먹도끼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먹 모양의 도끼죠. 이게 이제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 뭐 모양을 우리 수능처럼 사진 모양을 잘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공무원 시험은 사진을 잘 주지 않아요. 물론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주먹도끼를 이렇게 기억해 놓는 건 중요해요. 근데 수능처럼 사진을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긁게, 밀게요. 긁으면 긁게, 밀면 밀게죠. 그렇죠? 이름도 좀 짐승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먹 모양의 도끼, 찍으면 찍게, 찌르면 찌르게, 긁으면 긁게, 밀면 밀게. 이게 긁게, 이게 밀게인데 뭐 이거랑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석기가 여기잖아요. 구석기가 이게 7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이니까 한 69만 년이나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구석기를 이렇게 쪼개요. 전기, 중기, 후기로.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쪼개서 69만 년을 전개한다. 그럼 전기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 중기는 약 10만 년 전부터 약 4만 년 전. 후기는 약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이제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구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전기 구석기부터 봅니다. 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약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고 전기예요. 큰 석기 한 개를 여러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석기 한 개를 무슨 용도로? 그럼 이게 뭐야? 다용도지. 자, 이런 도구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걸로 여러 용도로 쓰는 거야. 사냥도 하고 뭐 이걸로 뭐 다 하는 거죠. 뭐 코도 파고 다 하는 거야 이걸로. 이게 전기 구석기야. 그럼 이제 중기 구석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도구를 용도에 따라서 쪼개는 거야. 이게 이제 중기 구석기예요. 그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대표 석기는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이제 다용도 도구예요. 주먹도끼죠. 이게 주먹진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뻑큐 같이 돼요. 찌르면 아픈 거예요. 이 집게요. 뭐 찍으면 집게겠죠. 자, 유적지를 좀 보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욕하면서 외우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전에 외우면 오후에 밥 먹고 까먹는다는 그 유적지예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입니다. 전기 구석기 유적지예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예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석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게 70만 년 전에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70만 년 전의 유적지야.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지입니다.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지예요. 아슐리안령 주먹도끼가 출토돼서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그럼 아슐리안령 주먹도끼는 뭐냐? 칠판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슐리안이라는 지명이 프랑스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슐리안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주먹도끼와 유사한 도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슐리안령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아슐리안령 주먹도끼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사진 속의 그 주먹도끼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면 핵석기라고 하는데, 여기 날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날이. 이걸 무슨 핵석기라고 그래요? 양면 핵석기라고 그래요. 날이 양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세요. 이쪽만 날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20세기 초에 미국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아슐리안령 주먹도끼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 서쪽,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는 양면 핵석기를 사용하는데, 인도 동쪽, 오리엔트죠. 이 오리엔탈 쪽에서는 한쪽 날의 석기만 사용했다. 그래서 구석기 때부터 인간의 지능은 서구 유럽이 훨씬 앞서 있었다. 이런 학설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실제로 프랑스 아슐리안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보다 우리께 먼저 사용된 거야. 그럼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은퇴해야죠. 그죠? 모비우스 학설인데요. 아슐리안령 주먹도끼가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만 있었고 아시아에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유럽, 아프리카 문화권이 더 진보되었다는, 띄어쓰기가 이상하네요. 더 진보되어 있었다는 제국주의적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항상 앞서 있었다. 문명국이었다. 구석기 때부터.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령 주먹도끼가 출토되면서 이 모비우스의 학설은 어떻게 돼요? 폐기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세계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도끼가, 주먹도끼가 기존의 학설을 폐기시킨 거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과목이 한국사인데, 그죠? 세계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수험생이 되는 준비.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로드 사인에 경기도 연천이 나왔다. 그러면 아슐리안용 주먹도끼.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합격하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응? 순천을 지나간다. 아, 여기 송광사가 있는데 진울이 생각나는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있어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입니다. 조금 지엽적이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좀 암기하시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처음에 오늘 끝나고 이거 다 외운다고 해서 내일 모레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외웠어. 그럼 데일리 테스트 보기 위해서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데일리 테스트 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삼국시대 나가고 있으면 이제 이건 까먹겠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알겠어요? 그냥 삼국시대 나가는 거야. 그때 그 부분에 충실하게 나가.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끝나면 다시 개념을 볼 기회가 생겨. 그때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 세교는 눈의 발자국 그 모양 따라서 똑같이 밟는 거죠. 근데 삼국시대 나갈 때 유적지 또 잊어버렸네. 그리고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수학 집합같이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맨날 집합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막 들어갈 때도 보면 막 구석기들 막 박사가 돼 있어. 뒤에 일제시대 현대사는 하나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와? 뒤쪽에서 나와. 이런 거는 그냥 좀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초반에는 암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연도수 외우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외우지 마세요. 나는 유적지 외우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외우지 마세요. 틀려도 되니까. 일단 과목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과목이 좋아지고 나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목이 싫어지면 정말 힘들어진다. 정말 유적지 외우기 싫다. 외우지 마세요. 틀리면 되죠. 뭐 데일리 테스트야. 그렇죠? 뭐 원래 틀리는 걸 뭐 그죠? 뭐 외워도 틀리는 걸 뭐 부담하지 말고 틀리면 돼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목이 싫어지면 정말 위기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걸 외우면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외우면서 짜증나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포유류 동물뼈 주먹도끼. 포유류 동물뼈.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 출토된 게 뭡니까? 포유류 동물뼈. 이게 이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짜증나시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 중요한 거는 구석기인들이 짐승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있어요. 이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구석기 전기서부터 후기 유적지 지층을 다 갖고 있어요. 12개의 지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 표본을 제공하는 유적지예요. 전기서부터 후기까지 다 있기 때문에. 표본을 제공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2개 지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서부터 후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만 년 전부터 60만 년, 60만 년 전부터 50만 년, 50만 년 전부터 40만 년, 이렇게 12개 지층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주 석장리 유적지에서 별 모양의 도구가 발견됐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별 모양의 도구가 발견되면 이게 시대 표본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 석장의 유적지에서 이게 50만 년 전부터 40만 년 요 사이에 이 별표 모양의 도구가 발견됐다. 그럼 다른 데서 별표 모양의 도구가 발견되잖아. 그러면 추정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아, 이게 50만 년부터 40만 년 사이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해보면 탄소연대 측정법이나 이런 걸로 해보면 실제로 맞아 떨어져요. 전기서부터 후기에 걸쳐서 다 나타나는 유적지다. 그래서 구석기 유물들의 시대 표본을 제공한다. 죄송해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충북 단양 금굴. 자, 욕하지 마시고, 자, 큰 소리로. 충북 단양 금굴.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경기 연천 정곡리. 경기 연천 정곡리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모비우스의 학설이 폐기되죠. 이것 때문에.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남 공주 석장리. 지금은 힘드신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단 한 번에 이걸 늘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물리적 시간 내에서 이걸 천천히 외우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아시죠?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걸 그리고 또 오늘 외운다고 해서 내일 기억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넘어가셔야 돼.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예요. 이게 1964년에. 어디에서? 남한에서. 그럼 이제 북한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더 빠른 게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거는 한반도 최초 뭐 이런 말을 써요. 아무튼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구석기 유적지는 어디 유적지다?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예요. 자, 벌써 짜증이 밀려오죠. 이제 이런 거는. 자, 중기 구석기로 넘어갑니다. 격지를 잔손질하여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것도 얘기했는데, 자, 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 게 전기 구석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쪼개. 그럼 이걸 쪼개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야. 이걸 이제 격지라고 해요. 격지. 돌을 쪼갠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대표 석기는 밀개 이런 거예요. 조리용 도구.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았는데 가죽을 밀어서 벗겼다. 그럼 그게 밀개예요. 뭐 살을 긁었다. 그러면 그게 긁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조리용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찌르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북 웅기 굴포리 유적지가 있어요. 한북 웅기 뭐? 굴포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입에 안 배. 그러니까 쓰고 넘어가시면 돼. 박편 석기가 쪼개진 석기가 발견된 거고요. 격지라고 합니다. 박편은 한자로 박편이라고도 하고 격지라고도 해요. 메머드 화석이 발견됐고요. 충북 제천 전말 동굴. 충북 제천 전말 동굴 유적지예요. 이게 이제 중기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사람 얼굴이 새겨진 턱, 콧불이, 앞발뼈가 출토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지. 근데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긴데요. 자, 보세요. 털, 콧불이, 앞발뼈가 출토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암기한 것과 모르는 암기가 안 된 사람이 역사적 지식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로 역사적 지식 차이가 있다라고 판가름하기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대전 용호동 유적지예요. 이 대전 용호동 유적지에서는 불을 지핀 자리, 불 지핀 자리가 출토가 되죠. 불을 지핀 자리가 발견돼요. 불 뗀 자리가. 강원 양구 상무룡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강원 양구 상무룡내 유적지. 이게 이제 중기 구석기 때 유적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알죠? 우리 그 국사 공부하시려면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지도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국사 공부할 때 이 지명 때문에 자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국사 공부하는데 막 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국사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익산이 어디 있는지, 나주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공부하기 어려워. 특히 강들, 낙동강이 어디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강들이나 위치들은 기억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들, 우리 도도 그러잖아요. 뭐 전라도도 전주와 나주가 합쳐진 거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원,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은 빨리 본인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메꿔서 수업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셔야 돼. 강원 양구 상무룡리 유적지예요. 제주 빌레못 동굴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재수 없는 게 한북 웅기 굴포리가 있잖아요. 뒤에 서포항이 붙잖아. 그럼 이게 신석기로 바뀌어. 그 한북 웅기 굴포리 이러면 구석기 유적지고,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 이러면 또 신석기야. 응? 이러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해설지 보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야, 초반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사가 계속 싫어진다. 후기 구석기입니다. 형태가 같은 여러 돌날 격지를 제작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잔석기가 사용되는 건데, 이따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볼 거예요. 형태가 같은 여러 돌날 격지를 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돌과 나무를 잇거나 막 이렇게 이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대표 석기 봅시다. 승배찌르개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나? 여기 이 오른쪽에다 그림을 하나 그리실래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화살 촉이에요. 창 촉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부서진 거야.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원래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자루 같잖아요. 이걸 이제 이 자루를, 이걸 우리 말로 승배라고 해요. 이 자루, 이걸 승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돌인데 여기에다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창이 되죠. 근데 왜 이걸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왜? 이게 탁 찔렀는데 빼면 나무만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승배찌르개는 이제 돌과 나무를 뭐 한 거예요?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음도구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조각칼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근데 이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무기는 계속 뭐화되면 발전하고 있는 거야. 소형화되면. 소형화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한다는 건 자꾸 그거를 작게 만드는 거야. 작게 만드는데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지. 그게 인류의 발전이야. 응? 옛날에 처음에 모토로라 핸드폰 나올 때 알아요? 원래 모토로라 무전기 만드는 회사거든. 길거리 가다 여보세요? 막 이러고 받고 그랬어. 이런 거를 처음에 나올 때. 유적지입니다.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예요.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 중에선 이게 제일 먼저 발견된 거예요. 구석기 유물 최초로 발견돼요.
구석기의 유물들이 여기서 최초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유적지가 처음으로 발견된 거죠. 1933년 일제시대 때 발견된 거예요.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뭐였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죠.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전체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적지는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예요. 근데 우리 앞으로 국사 공부하시면서 앞에 최초가 붙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유적지보다 잘 나와요. 그죠? 뭐 최초 이렇게 붙으면 아무래도 다른 유적지보다는 시험 출제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북 제천 창내 유적지입니다. 이게 충북 제천 전말동굴과 원래 겹쳐져 있는 지역이긴 한데 굳이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충북 단양 수양계, 충북 제천 창내 충북 단양 수양계 이런 유적지입니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이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도 전기에서부터 후기까지 있거든요. 전기에서부터 뭐까지? 후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인간의 뼈가 발견된 이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인간의 뼈가 발견된 그 유적지는 후기 구석기 때 유적지예요. 여기서 흥수아이가 발견됩니다. 아이의 뼈가 두 명의 아이의 뼈가 발견돼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김흥수였대요.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뼈를 흥수아이라고 부릅니다. 죽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발견하고 죽으면 그죠? 교과서 이름도 실리고. 제가 발견했으면 중석아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런 거라도 어떻게 발견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인골화석입니다. 사람의 뼈. 사람의 뼈가 발견된 유적지는 따로 떼서 공부합니다. 인골화석이 발견된 유적지. 이건 따로 떼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된 유적지?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 중에 뭐가 발견된 유적지? 사람의 뼈가 발견된 유적지는 따로 떼서 외운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다시 한번 해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은 전기에서부터 후기 유적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흥수아이는 어느 시대 유적지예요? 후기 구석기 유적지예요. 이제 흥수아이가 발견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흥수아이 뼈에 화학 반응을 조사를 해봤더니 화학 조사를 해봤더니 이 뼈에 꽃잎을 뿌린 흔적이 발견됐대요. 그럼 이건 이제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장례를 했다는 거야. 그럼 장례를 인간이 했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동물은 이거 못하지. 근데 구석기인들이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장래, 사후세계 인식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사후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이제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바로 신앙이 생겨요. 그게 이제 주술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종교는 신앙 이런 거는 대부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평양 만달리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달리 인이 발견돼요. 만달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평양 만달리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을 뭐라고 불러요? 만달리인 이렇게 불러요. 평남 덕천 승리산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승리산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인? 승리산인 이렇게 불러요. 한반도 최초 인골 화석입니다. 뭐 최초? 한반도 최초.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이 있어요. 이걸 이제 상시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인골 화석이에요. 남한 최초 인골 화석.